이때 또 놀면 안 돼. 이때 이런 것들 TV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풀려야지 얼굴이 작아져. 그 다음에 이제 입가 주의. 그 다음에 또 눈 주의. 위쪽으로. 그 다음에 해줄게. 놀면 안 되죠. 이마 쪽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싫다. 그러면 늙어 보이는 게 고민이 아닌 분들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쵸.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일단은 제일 보이는 얼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25세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표피층이 있고 저희가 진피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피층이 실제적으로 저희의 피부의 탄력도를 좌우하는 게 진피층이거든요. 이 표피도 정말 중요한 구조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는 표피 밑에 있는 진피층이에요. 그 진피층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 루즈해져. 루즈하고 이제 거기도 보면 뭐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촘촘히 이렇게 꽉 차 있거든요. 소실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니까 점점 꺼지게 되니까 이게 예전에는 타이트하게 딱 잡고 있던 애들을 놓치니까 주름이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름이 깊어지는 게 이제 펴지지가 않으면 점점 그 주름은 거의 이제 흉터처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늙어가는 자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사진은 뼈 사진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볼륨의 변화예요. 이게 얼굴만 그러면 제가 진피만 잘 관리하면 전혀 늙지 않고 나의 이 얼굴이 유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의 몸은 야속하게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이 깊숙이 있는 뼈도 변화가 와요. 이 뼈의 성분이 점점 흡수가 되면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볼륨도 줄어들고 점점 뒤로 후퇴하게 돼요. 예전에는 제가 계란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넙대대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얼굴이 사각형이 됐다. 바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의 전체적인 볼륨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칼슘이나 비타민 D 이런 것들 잘 흡수하셔야 되고 햇빛도 한 번씩 잘 쏘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볼륨이 빠지는 거를 조금은 더 관리를 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뼈만 관계되느냐? 뼈 위에는 또 우리 막 많은 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방층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볼이 홀쭉해져. 그러면 진짜 퀭해 보이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거고 또 막 눈밑이 쑥 꺼지고 또 우리 몸에 신기하게 유전적으로 눈 위도 훅 꺼져요. 이게 젊었을 때는 눈 위가 꺼져도 그냥 괜찮은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꺼지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볼륨 꺼진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그쵸?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늙어 보이는 거를 좀 젊어 보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인간의 뭐 욕심이니까. 그러면 부지런해야 돼. 정말 부지런해야 돼. 이게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또래 친구보다 더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부질없는 욕심이죠. 뭔가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이룰 수 있는 거는 이 노화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살 거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제 게을러서 잘 안 하는 거죠. 일단 아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선크림. 선크림 이거 잘 발라줘야죠. 특히 선크림은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병원에서 만든 선크림인데 이것도 SPF에다 PA 3개에다가 50 플러스잖아요. 최소한 요 정도 등급의 선크림은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는 한번 발랐으니까 집에 퇴근할 때까지 괜찮겠다. 이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전에 발라주시고 오후에 한 번 더 이게 발라주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꼭 수치 잘 선택을 하셔서 하루에 2번 정도는 꼭 발라주시고요. 실내만 계시다 그래서 난 실내만 있으니까 선크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이런 빛에서도 다 타기 때문에 선크림은 그냥 루틴으로 그냥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보통 많이 추천하는 거는 이것도 저희 제품인데 이렇게 이제 제품들 보면 이제 성분을 잘 봐야 돼요. 콜라겐 마스크가 있고 이건 이제 화이트세라 그래서 이건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 하나를 선택을 잘 하셔서 그게 너무 비싼 것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적당한 가격대로 내가 많이 쓸 수 있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이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클리닉 잘 바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싹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때 또 놀면 안 돼. 부지런해야 제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런 것들
이거 한때 정말 유행했던 거 웬만하면 있으실 것 같아. 제가 갖고 있을 정도니까. 이런 거서부터 뭐 더 작은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트 모양 된 거 정말 다양한 거 많거든요. 그러면 TV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줘야 돼. 우리가 어깨가 많이 결리잖아요. 이거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그냥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 그냥 꾹 몇 초? 5초? 꾹 눌러. 위로. 여기가 림파선이 제일 많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풀려야지 얼굴이 작아져.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거죠. 하루 종일 힘들게 해서 고생했던 얼굴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죠.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턱 근육 커지면 보톡스 맞잖아요. 보톡스도 중요한데, 보톡스의 이 턱 근육에 이 얼굴 뼈에 여기 근육들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손으로 지그치 눌러주는 기. 아니면 저 같으면 이걸로 이렇게 눌러줘요. 약간의 통증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꾹꾹 눌러주시면 나중에 훨씬 시원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잡고 똑같이 이런 식의. 먼저 밑에 쪽,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풀어주는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10회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가 주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눈 주위. 위쪽으로. 이마 쪽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두피 마사지도 중요해요. 요즘은 두피 LED도 나오지만 그냥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 끝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다 꾹꾹 누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힘을 꽉 줘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힘이 들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이런 걸로 이렇게 슬슬 풀어주세요. 만약 이런 것도 내가 없다. 손으로 하시면 돼. 그냥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요. 밑에 림파선 쪽도 쭉 같이 풀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눈 주위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기. 요게 이제 하나의 코스죠. 그리고 이제 얼굴 떼볼게요. 좋은데요. 이런 홈케어 기기나 이런 발사 장비 같은 게 네. 사람들이 이거 근데 많이 해봤는데 효과 없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결코 많이 해봤는 데가 아니라 내가 샀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 썼다는 거죠. 어떤 제품이라도 꾸준히 쓰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처음에 샀을 때 반짝 책상 앞에 TV 앞에 놓고 처음에 쓰시다가 어느 순간 어디 안 보이는 데 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찾을 수도 없어요. 꾸준히 하느냐 꾸준히 안 했느냐 생각. 만약 그렇게 답답하신 분들은 내가 진짜 정말 꾸준히 했나라고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셔서 내가 꾸준히 했었는데도 효과 없다. 그럼 그 제품 과감히 버리세요. 근데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제 말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싫다. 그러면 제품들도 많아요. 제가 요즘 워낙 많잖아요. 꼭 아이언맨 같은데 이런 제품들 보이시죠? 멋져요.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보이시죠? 이게 예전하고 틀리게 예전에는 얼굴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쓰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 안 하게 돼. 근데 얘가 제가 선택했던 거는 얘가 앞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가 보이니까 그냥 평상시 생활하면서 TV를 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주위에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진짜 열심히 썼느냐 안 쓰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음에 사놓고는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또 게을러서 또 안 했는데 제가 요즘 또 다시 막 하는 이유는 외국에 사는 환자분이 오셨다가 저걸 보고 구입을 해 가셨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또 오셨는데 자기 이거 쓰고 너무 얼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도 이거 샀다가 창고에 처박아 놨다가 그분 얘기 듣고 다시 요즘 매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저의 차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가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파는 이렇게 눈 뚫린 다른 것도 있거든요. 확실히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런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면은 최소 몇 달은 해야 된다 이거. 딱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거 사가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안 돼서 오셨던 거거든요. 한 3개월쯤에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매일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이걸 그냥 편하니까 TV 보면서 매일 쓰면서 이걸 하셨더니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3개월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그냥 잊어먹고 나의 습관처럼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또 다시 던져놓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역시 관리를 안 하면 작년 사진과 올해 사진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을 해야겠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저를 보고 과거의 저를 쫓아가야겠다 해서 저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네. 꾸준히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방법들을 추천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스스로 할 수 있는 홈케어지만 이게 인간의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거든요. 이게 세월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노화를 늦추고 남들보다 훨씬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병원이거든요. 일단 제일 심플한 게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보톡스. 그냥 어떤 분 오셔서 아니 원장님 이거는 1년에 계속 맞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맞아요? 라고 하는데 보톡스 한번 딱 맞으시면 적어도 4개월은 아무리 인상을 쓰려고 그래도 주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1년에 딱 2번이니까 오시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도 맨날 하시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맞아도 돼. 맞아도 됩니다. 단 정확하게 시간, 용량 이걸 지켜서 맞는다 그러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톡스를 25년 맞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무사히 잘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얼굴이 막 무너져 가거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부작용 없이 잘 있잖아요. 제가 산 증이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건 너무 고용량을 자주 맞게 되면 항체가 생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보톡스 효과는 제로가 돼요.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눈가 주름, 이마 주름, 미간 주름 생기는데 이거는 필러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보톡스가 좋아하는데 항체가 생겨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효과가 있다 그래도 반드시 전문의 찾아가서 정확하게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마 주름이 진짜 하나도 없으십니까? 제 주름이 없죠? 매번 맞으시는 건가요? 저는 보톡스는 지금 안 맞아요. 저는 수술의 힘을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촬영을 하니까 웃으면 이렇게 눈이 위아래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웃을 때는 나름 작은 누군이 아닌데 웃고 있으니까 눈이 이렇게 되니까 방송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후배한테 야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후배가 방송 보더니 형님 이거 안 되겠네요. 그냥 봤을 땐 괜찮은데 눈이 이제는 나이 들어서 덮였다는 거죠. 그래서 광함이 시간을 내서 눈썹 거상이라 해서 눈썹 밑에서 잘라서 올리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덮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눈썹을 올릴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저는 이마는 그래서 보톡스를 안 맞아요. 대신 미간은 저도 모르게 그 인상을 쓰게 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보톡스는 나요. 눈가는 또 너무 놓으면 또 안 웃어지니까 이제 약하게 놓거나 아니면 눈가도 안 맞거나 아니면 약간 멀리 나서 웃을 수 있게 이렇게 막고 있어요. 저도 꾸준한 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이들 필러 있잖아요. 필러. 그냥 이렇게 팔짝 꺼지면 채우고 볼이 꺼지면 이렇게 들어가면 보기 싫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살짝 넣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거울 보시고 꺼진 거보다 요게 낫다 그러면 뭔가를 채우는 게 좋은데 간단하게는 필러 또 아니면 내 지방 빼서 자가 지방 이식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꺼진 부위 특히 볼 그 다음에 이제 팔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나이 들면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뼈에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뼈에 변화가 있으면서 여기도 많이 꺼져요. 이 광대의 위아래가 다 꺼지는 거죠. 이게 다 꺼지니까 어느 순간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광대가 점점 커지네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뼈는 줄었어요. 근데 위아래 볼륨이 빠져버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뼈가 돌출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인상이 왜 세지는지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를 약간 꺼짐이 조금 좋아지는 정도로만 살짝만 채우셔도 아주 좋습니다. 필러 싫어하시는 분도 또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베룩 볼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걔는 필러가 아니라 들어가서
나중에 콜라겐 이런 것들을 합성을 시켜서 살을 차오르게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필러는 죽어도 싫다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심플한 건 필러지만 싫다 그러면 주베록 볼륨 아니면 지방 이식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회사들에서 맨날 이거 데모 써보라고 막 이렇게 갖다 줘요. 엄청 뭐 많죠. 여기 막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제품들이 다 엑소점들이에요. 이런 엑소점이라는 거는 그냥 내 몸을 다시 젊었을 때로 되돌려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줄기세포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리쥬란, 뭐 주베룩, 리투오, 뭐 다양한 엑소점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저는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 당기는 게 답이지 이게 무슨 저런 거 넣어가지고 뭐가 돼. 지금은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거를 좀 더 젊었을 때 깨우쳤으면 수술도 수술이지만 좀 이런 주사제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좀 더 저도 스스로 관리하고 했을 텐데, 이게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막 스스로 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티 안 나게 이 피부 자체를 좋아지게 해야겠다. 수술로 인위적으로 땡기는 거는 어쨌든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피부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런 엑소존 같은 줄기세포 이런 주사들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레이저들이죠. 레이저도 티가 나지 않지만 얘는 주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빛, 에너지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흉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자가재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레이저라는 거는. 그럼 우리 몸은 꽝 뭔가 다쳤어. 그러면 신기하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내 몸이 아프네? 내 몸을 살려야겠다? 온갖 애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모든 물질들을, 좋은 것들을 막 분비시키면서 혈관도 재생시키고요. 막 엘라스틴, 콜라겐 이런 것들을 막 재생을 시켜요. 그러면서 볼륨도 조금 생기면서 탄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뭐 제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 의사지만 저 역시 힘을 받거든요. 저 역시 혼자 보톡스 놓고 그 다음에 안 아픈 레이저 혼자서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병원하고 자주 친해지면 친해지실수록 더 동안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또 근데 이게 또 다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사람들이 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제품을 맞으면 나는 괜찮았는데 어떤 분은 딱 맞으면 막 발적이 빨갛게 일어나게 하고요. 이렇게 볼록볼록 막 튀어나온 게 어떤 분은 하루 이틀이면 깔아지는데 막 일주일, 2주, 3주 지나도 안 깔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은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보톡스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톡스는 오히려 정말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요. 아까 4개월 간다고 그랬잖아요. 4개월 동안 그냥 그거 결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꽉 누르고 눈을 떠도 전혀 눈썹을 안 쓰고 눈을 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덮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저절로 어떻게 뜨냐면 눈을 이렇게 떠요. 아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게 이마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마 주름이 너무 생겼어요. 보톡스 놔주세요 해서 보톡스를 딱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이분도 눈이 꽤 덮여 있어요. 꽤 덮여 있는데 눈도 이렇게 이마를 치켜들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중간 정도를 뜨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이렇게 다 덮여버려요. 눈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마를 못 쓰니까. 그리고 치켜뜨려고 해도 안 치켜떠져. 그러면 시야도 이렇게 가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요. 한 반은 가려져. 거기에 눈도 안 올라가. 그럼 눈에 힘을 막 주고 떠야 돼. 하루 종일 눈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편두통화.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간단한 보톡스를 절대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형외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임시적으로 좀 눈썹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이에요. 실로 올려드리면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가 풀리는 기간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필러도 너무 많이 알잖아요. 뭐 맞고 괴사됐다. 괴사라는 단어는 저는 정말 쓰기도 싫은 단어예요. 정말 무서운 단어거든요. 이 괴사는 썩었다는 거잖아요. 피부가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운 단어인데
거침없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괴사가 오면 정말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은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발달이 돼서 정말 예전과 다르게 정말 잘 치료될 수 있는 시대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니까 뭐 그냥 간단히 하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다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뭐 간단하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젊어지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늙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 목표를 뭔가 40대인데 20대가 된다 이거를 목표로 잡는 것보다는 아, 네. 또래 중에 가장 젊어 보이고 싶다 그거를 목표로 해서 찾아가면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 편한 거죠. 내 친구들보다는 좀 젊어지고 싶다라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과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내 나이보다는 한 10살 정도는 어려 보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조금씩 목표가, 나이가 조금씩은 점점 어려지는 것 같다. 4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래도, 30대 하면 좋겠다. 이제 40대가 넘어 50대가 되니까, 이거 40대도 나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건 과역이죠. 그래서 너무 과역은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열심히 뭔가 케어를 할 수 있다. 한 5살에서, 그러면 10살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좀 높아야지 조금은 더 노력을 하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놓으시면 노력을 별로 안 하게 돼. 제 주위의 친구들을 봐도 어렸을 때는 똑같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노력 안 한 친구들은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노력을 했던 친구들은 점점 늦어져. 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중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제 나이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는 진짜 내가 봐도 와, 그 친구를 보면 제 나이를 느껴요. 내가 저 나이구나. 이제는 나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야겠다. 이렇게 좀 더 오히려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